손이 떨리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. 처음엔 그냥 추워서 그러려니 했다. 찬바람이 부는 아침에 아이 이유식 그릇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.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냈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내려다봤다. 아이는 울고 있었고 나는 울고 싶었다. 그런데 울 수가 없었다. 아직 오전 8시였고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. 나는 그의 72살이었다. 돌이켜보면 시작은 아주 자연스러웠다. 아들 내외가 처자일을 낳고 나서 육아 도움을 부탁해 왔을 때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. 그때만 해도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내 자식이 힘든 걸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직장 일에 치여 살면서 아이까지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.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. 손주 녀석이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. 갓 태어난 아이의 몸은 그렇게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있다. 새 생명을 손에 쥐었다는 느낌. 내 아들이 이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. 그 녀석도 이렇게 작고 울기만 했었는데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. 나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 아니, 정확히는 아직 내가 쓸모있다는 기분이었다.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.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.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보람이 있었다.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방긋 웃을 때, 내 손을 꼭 쥐고 잠이 들 때,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채웠다. 남편은 내가 손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겨울 지경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녁마다 같이 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었다. 아들 내외도 고마워했다.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받아 안으면서 오늘 잘 먹었냐고 낮잠은 잘 잤냐고 물어봤다. 며느리는 가끔 내가 해놓은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고 명절엔 선물도 챙겨왔다.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시기였다. 아직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. 그 시기가 언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. 변화는 늘 그렇게 온다.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많이 변해 있는 것이다. 두 번째 해가 지나갈 무렵 나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. 허리가 아팠다. 특별히 삔 것도 아닌데 아이를 안아 올리고 내리는 걸 반복하다 보면 오후가 되면 허리가 뻐근하게 굳었다. 무릎도 마찬가지였다. 바닥에 앉아서 아이와 놀다가 일어서려면 손을 짚어야 했다. 처음엔 창피해서 혼자 있을 때만 그랬는데 나중엔 그것마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. 잠도 줄었다. 아이가 밤에 깨면 나도 같이 깼다. 내 방이 따로 있어도 아이 울음소리에 눈이 떠졌다.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. 예전엔 금방 다시 잠들었는데 나이가 드니 한 번 깨면 새벽 내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. 그렇게 덜 잔 몸으로 이른 아침부터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. 그 즈음 아들 내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. 둘째를 가졌다고. 나는 웃었다. 축하한다고 했다.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나도 잘 몰랐다. 둘째가 태어나면서 일이 2배가 됐다. 첫째는 이제 걷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한 아이는 자는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. 뛰어다니고 올라가고 무엇이든 집어들고 입에 넣고 소리를 지르고 그 작은 몸에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다. 나는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둘째를 안고 있어야 했다.
어느 날은 첫째가 뛰어가다가 화분에 부딪혀서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걸 안아달래는 동시에 업고 있던 둘째가 깨서 함께 울기 시작했다. 두 아이가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나는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. 몸도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.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힘들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었다. 그들도 지쳐 있었고 나도 지쳐 있었고 그냥 모두가 지쳐 있었다. 누가 더 힘든지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다.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은 건 처음엔 배려였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됐다. 그리고 습관이 된 침묵은 서로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다.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. 처음엔 세심하고 조심스럽던 사람이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날이 서기 시작했다. 퇴근 후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아이가 조금 다쳤거나 오늘 밥을 잘 안 먹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뜸 내가 어떻게 했냐는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게 느껴졌다. 직접 말로 하진 않았다. 그냥 눈빛이, 표정이, 목소리 톤이 그런 것들이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될 때가 있다. 나는 그 눈빛을 모른 척했다. 70살 넘은 내가 며느리 눈빛 하나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어색했고 그렇다고 아닌 척하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다.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밥 먹는 저녁이 그리워지는 날들이 생겼다.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게 내 집인지 여기인지 그것도 점점 헷갈려졌다. 남편이 나한테 물었다.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.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다고. 나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했다. 남편도 더 묻지 않았다. 우리 나이쯤 되면 서로 다 안다. 물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. 그래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. 그 시절 나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. 두 아이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웠다.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다. 이 외로움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.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 가족을 위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, 그게 외로움이었다.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? 손주 보는 걸 그토록 좋아했던 내가 언제부터 아침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됐을까? 들어가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하루를 버틸 힘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날들이 생겼다. 전환점이 된 건 정작 별것 아닌 일이었다.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. 나는 첫째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고 있었다. 아이는 낙엽을 밟는 게 신이 나서 자꾸 뒤처졌고 나는 기다리면서 벤치에 잠깐 앉았다. 햇볕이 따뜻했다. 아이는 노란 은행잎을 줍더니 내게 달려와서 두 손으로 내밀었다.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건넸다. 나는 그걸 받았다. 그 잎사귀를 손에 쥐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.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. 아이는 내가 우는 걸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. 아이는 이유를 물어볼 줄 몰랐고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. 그냥 그 작은 손이, 그 노란 잎이, 그 오후의 햇볕이 뭔가를 무너뜨렸다.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. 아이는 다시 낙엽을 밟으러 갔고 나는 그 잎사귀를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생각해봤다. 내가 정말 힘들다고. 이건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서 탈진이 오고 있다는 것. 나이 70을 넘어서 매일 어린아이 둘을 돌보는 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었다.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? 나는 그날 밤 남편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털어놨다. 힘들다고. 내가 한계라고.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다고. 남편은 듣고 있었다.
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손을 잡았다. 그 손이 따뜻했다. 오랜만이었다. 아들한테 말을 꺼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.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.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. 허리와 무릎이 꽤 오래됐다고.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고. 이대로 계속하기가 어렵다고.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다.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다.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.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았다. 엄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. 그날 이후로 조금씩 바뀌었다. 며느리도 달라졌다. 배려가 조금 더 생겼다. 주말에 본인들이 아이를 더 오래 맞는 날이 늘었다. 내가 쉬는 날도 생겼다.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.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. 그 이후로 나는 내 방식을 바꿨다. 매일이 아니라 주중 일부만 돕기로 했다.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. 처음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. 더 해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.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. 나를 지키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. 쓰러진 내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지쳐서 기운 없이 손주 옆에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덜 오더라도 밝은 얼굴로 와서 아이 손을 잡아주는 게 훨씬 낫다.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다는 게 다행이었다. 요즘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리고 격주 토요일에 손주들을 본다. 첫째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유치원에 다닌다. 둘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. 그 녀석이 아장아장 걷다가 내 쪽으로 넘어질 것처럼 달려오면 나는 두 팔을 벌려받아 안는다. 그 무게가 그 온기가 아직도 좋다.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좋다.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.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래, 더 건강하게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그게 내가 이 나이에 배운 가장 늦게 배운 것이다. 봄이 오면 손주 녀석들 데리고 뒷산에 가볼 생각이다. 작년엔 못 갔다.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.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다.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돌보기 시작했으니까. 그 아이들 손을 잡고 꽃 구경을 하고 싶다.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.